안녕하십니까, 공개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 기계 시스템 설계 개론을 강의하는 권기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과 10여 년간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수업을 잘 들으시고 수업에서 모자란 부분은 유튜브 동영상으로라도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이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를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방기계 시스템 설계 개론에서 소방기계설비 산업기사 내용 중심으로 설계 개론을 강의합니다. 15주차까지 강의를 할 텐데요. 동영상과 문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첫 주차에는 설계 개론에 대한 일반적인 수업 진행, 교재,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2주차에는 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매 회차마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3주차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내가 2문제, 옥외가 3문제 정도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4주차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통도 작성이 여러분이 이해를 돕는 데 가장 중요하므로 실습 과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에서만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주차에는 간이 스프링클러인데 4주차, 5주차를 묶어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스프링클러가 분량이 많습니다. 6주차에는 물분무 소화설비, 물분무와 미분무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무. 그래서 물분무 소화설비에는 5.6%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7주차에는 포소화설비, 전기자동차 등의 화재에 가장 효과적인 소화설비로 판단이 되며 출제 기준은 2문제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치르고 9주차에는 이산화탄소 CO2 소화설비의 기준 2문제 기준 정도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주차에는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 소화설비 등의 화재 기준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주차에 분말 소화설비가 약 2문제 정도 출제되는 중요 빈도가 되겠습니다. 12주차 피난기구
대해서 볼 것인데 통상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13주차에는 소화활동설비의 화제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활동설비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주차는 소화용수설비 화재 안전기준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 정리되는 부분으로 한 문제 정도의 문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인 소방기계설비 산업기사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스프링클러 설비,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분말 소요 설비 중심으로 배치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포, 이산화, 분말만 가지고도 20문제 중 10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한 문제씩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의 유형을 가지고 내용을 익힘으로써 우리는 이해와 적용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로 나누는데요. 경보설비는 전기 쪽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 등은 기계 부분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 교재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필기, 도서출판 성한당의 공하성 교수님이 쓴 교재로 파트 4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되겠습니다. 챕터 1번 소화설비, 챕터 2 피난구조설비, 챕터 3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분무 소화설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분무 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보다 어떻게 한다? 미세하게 분해한다. 물분무 소화설비의 주요 소화 방법은 질식, 냉각, 유화, 희석 소화다. 밑에 있는 수원 보면 수원 양은 밑에 있는 밸브 무슨 밸브? 풋 밸브. 무슨 밸브? 뭐예요? 부속품. 스트레이너. OS 밸브. 무슨 개? 연성계. 펌프. 압력계. 무슨 밸브? 일명. 무슨 스키? 스모렌스키. 무슨 밸브? OS 밸브 순으로 되어 있고, 자, 여기에 빠져나오는 게 무슨 탱크? 물올림 탱크. 물올림 탱크에서 물이 들어가주고요. 체크 밸브 전에 있죠, 다. 맞죠? 체크 밸브 전에 있고, 물올림 탱크에 있는 부속기기들은 무슨 관? 오버프로관, 배수관, 됐나요? 급수관, 감수 경보 장치, 그 다음에 수면계도 있을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으로 오면 무슨 밸브? 릴리프 밸브. 릴리프 밸브는 왜 설치하는 거다? 펌프가 순환 펌프. 이쪽 밸브를 잠가버리면 펌프 물이 못 나가겠죠?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쪽 릴리프 밸브에 물이 터져서 밖으로 빼주려고 무슨 밸브를 한다? 릴리프 밸브 설치한다. 이 펌프의 성능을 체크하려고 무슨 밸브? 성능 시험 배관. 무슨 배관? 네. 성능 시험 배관에서 메인 펌프 토출구에서 나오면서 OS 밸브 무슨 개? 유량계. 무슨 밸브? 글로우 밸브. 손으로 설치를 합니다. 됐죠? 거기에 압력 챔버. 압력 챔버에는 안전 밸브, 스위치, 압력계.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OS 밸브 하나 설치하고요. 연결 성수구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네. 스프링쿨러 설비의 메인 수직관은 최소 몇 미리? 50mm. 몇 미리? 50mm. 50mm인데 연결 성수구가 연결되어 있으면 메인 배관은 100mm로 사용해야 된다. 몇 미리? 가장 중요한 스프링쿨러 설비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고 연결 성수구관은 몇 미리? 65mm로 사용해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79번 시작. 동능에 따라 구분된 소항 설비 중 물 분무등 소화 설비에 속하지 않은 것은 포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스프링쿨러, 강화액 중에서 무슨 설비? 스프링쿨러 설비.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쿨러 설비는 물 분무등 소화 설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됐죠? 네. 물 분무 소화 설비 분무 헤드를 설치 아니할 수 있는 기준. 운전 시의 온도가 몇 도? 79도. 물 분무 소화 설비에 설치 아니하는 기준은 260도입니다. 몇 도? 260도 이상이 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이 왜? 식용유 팔팔 끓는 데다가 물을 튀기면 어떻게 돼요? 식용유가 튀어 올라 버리죠? 네. 그것 때문에 물 분무 소화 설비는 표면 온도가 260도 넘어가면 화상 입을까봐 설치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네. 물 분무 설비의 주요 구성 뭐다? 자, 1번부터 9번 수원, 가, 배, 재, 비상, 동력, 기동, 제어, 배수 밸브까지는 스프링쿨러하고 다 똑같은데 뭐만 차이 난다? 물분무 헤드만 사용한다. 물분무 헤드는 무슨 소화를 한다? 지식 소화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냉각 소화 등도 다 하는데 어디에 다 쓸 수 있다? A, B, C. A가 뭐예요? 일반, B가 유류, C가 전기에 다 사용할 수 있다. 다량의 방수가 필요하여 소화용수 수량이 커질 수도 있다. 자, 물의 양은 큰 배여 특수 과열물은 몇 리터? 네. 면적으로는 최소 물 분무 소화 설비는 최소 몇 스퀘어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50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테이블 트레이 덕트는 몇 리터? 차고 주차장은 20리터다. 문제. 차고 주차장의 바닥 면적 1스퀘어미터에 대해서 몇 리터? 20리터. 답 2번. 문제로 우리가 내용을 다 외울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주고 80번 문제 읽어줄까요? 시작. 주차장은 물분무 헤드가 몇 리터? 20리터. 몇 분간? 20분. 20 곱하기 20 곱하기 몇 스퀘어미터? 60. 그래서 얼마 나와요? 24 큐빅미터가 나온다. 계산기 눌러서 확인해야 돼. 64번 문제 시작. 차고 또는 설치 시 저수량은 자 결론은 물분무 헤드일 때 주차장에 설치하는 헤드는 몇 리터? 20리터. 답 몇 번? 1번. 감사합니다. 자, 똑같은 문제죠? 60인데 주차장일 때 얼마? 물분무니까 몇 리터? 왜 20이죠? 주차장이니까 20. 덕트 트레이는 몇 리터? 기타 특수 가열물은 10리터. 여기에 몇 분? 20분. 그 다음 면적 30이면 얼마 곱해줘야 돼? 50. 왜?
최소가 50이니까. 됐나요? 여기서는 문제가 60이니까 60 그대로 곱해주면 되죠? 네. 그래서 답은 24 큐빅미터다. 됐나요? 특수가연물일 때, 물 분무 특수가연물이면 몇 리터? 10리터. 몇 분간? 20분간. 답은 1번이네. 감사합니다. 아까 강의한 거 3분 만에 끝냈죠? 네. 가압송수장치. 가압송수장치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맞죠? 네. 물량, 펌프, 릴프밸브, 유량계, 물올림 장치, 가압 탱크까지 가압송수장치 제가 설명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맞죠? 예, 거기에 고가 수조 방식일 때는 물분무 설계 압력 환산수도에다가 뭐 마찰 손실수도, 압력 탱크는 설계 압력에다 마찰 손실수에다 낙차 수도까지 곱해줘야 되고요. 펌프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 H, P, H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뭐다? 높이다. 물 10m는 몇 킬로그램 퍼 스퀘어 센치? 1kg 퍼 센치. 물 1kg 퍼 스퀘어 센치는 압력 몇 메가파스칼? 0.1 메가파스칼. 압력은 저번에 가르쳐 줬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압력을 수도압으로 나타내면 되죠. 곱하기 10 해버리면 되죠. 자, 76번 문제 시작. 자, 특수가물 몇 리터? 10리터. 20리터니까 답이 아니네. 그죠? 자, 주차장은 20리터. 케이블 트레이는 12리터. 케이블 트레이는 12리터. 똑같은 문제인데요. 12, 10. 문제 찾기 쉽겠네. 답 몇 번? 케이블 트레이는 몇 리터니까? 12리터. 몇 분간? 20분간. 최소 바닥 면적? 50. 이 기준이 뭐에 대한 기준인가요? 물분무 소화설비에 대한 기준이다. 무슨 기준? 문제 풀 때 꼭 기억해야 돼. 물분무인지 스프링클러인지 미분무인지 이산화탄소인지 꼭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놔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안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기동장치 두 가지 있네. 뭐? 수동식과 자동식. 수동식에는 기동장치로 표시를 해야 되고 자동식은 폐쇄형일 때 사용한다. 됐나요? 네. 제어밸브. 제어밸브는 바닥에서부터 얼마? 0.8에서 1.5. 이거는 항상 정해져 있죠? 줄치고 있습니까? 웬만한 표시는 배꼽에서 목까지. 배꼽이 몇 미터? 0.8m. 목이 몇 미터? 1.5m. 배수밸브. 물분무 소화설비의 배수밸브. 무슨 밸브? 배수밸브는 바닥에서 몇 cm? 10cm. 배수구 기름 분리 장치는 몇 미터마다? 배수구는 몇 분의 1? 100분의 2 이상 9배. 바닥에서 배수구는 몇 미터 떨어져야 된다? 10cm. 기름 회수 장치는 몇 미터마다 설치해야 된다? 왜 기름 장치가 나올까요? 네, 물 분무 장치는 자동차 차고에 설치하는 거니까 자동차 차고에 있는 물과 같이 섞여 나오는 강물이 오염 되겠죠? 네, 화재가 나더라도 강물은 지켜야 되겠다. 몇 미터? 40m. 바닥에 물이 흐르려면 몇 분의 1 구배를 줘야 된다? 몇 분의 2 구배. 세 가지 꼭 써야 됩니다. 자, 65번 문제 시작. 물 분무가 설치된 저장의 바닥 깊숙한 기름 분리 장치. 물 분무의 기름 장치는 몇 미터? 방금 했죠? 40m. 기울기는 몇 분의 1? 몇 분의 2? 66번 문제 시작. 자, 차량 측정한 높이는 몇 cm? 10cm 틀렸죠? 길이 몇 cm마다? 40m죠? 틀렸죠? 배수구는 몇 분의 1? 틀렸죠? 4번 가압송수장치는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로 할 것. 4번이 정답이네요. 이거 좀 문제다. 그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하고 이거를 차라리 100분의 2로 하든지 문제가 좀 별로 난이도가 낮은 문제네요. 75문제 시작.
물분무의 차고 높이는 10cm. 차고 턱 10cm. 8번. 자, 이거는 물분무 소화설비를 다른 것과 겸용해서 쓸 때 저수량은 어떻게 한다? 물분무는 따로 안 하고 스프링클러가 가장 많은 스프링클러 최대 것을 그냥 사용해도 된다. 됐나요? 네, 물분무는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죠. 스프링클러 몇 리터 분 미니트? 80. 물분무는 가장 큰 게 얼마였어요? 차고 20리터. 됐죠? 4분의 1밖에 물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내소화전으로 그냥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설비로 그냥 설치하면 물분무에 대한 물량은 더 확보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물분무 설비는 물분무 설비 중 차고 몇 미터? 40m마다 기름 분리 장치. 우리가 기름 분리 장치는 설비에서 뭐라 그러죠? 이거를 무슨 트랩? 그리스 트랩. 무슨 트랩? 네. 그리스 트랩은 주방에 사용하는 거고 주차장에 사용하는 거는 가솔린 트랩. 무슨 트랩? 방법은 똑같습니다. 물하고 기름이 있으면 물이 아래에 있을까요? 기름이 아래에 있을까요? 네, 물이 아래에 있고 기름이 뜨겠죠? 그래서 밑에서만 물만 빼면 기름은 못 빠져나간다. 이걸 무슨 트랩이라고 한다? 가솔린 트랩이라고 한다. 무슨 트랩이라고 한다? 가솔린 트랩이라고 한다. 물 분무설 성수구 설치 기준, 물분무의 성수구 설치 기준은 방호 대상물로부터 몇 미터의 거리를 둔다? 40m. 몇 미터? 40m. 네. 몇 cm 이상? 높이. 10cm죠? 그럼 몇 미터야? 0.1m지. 10cm니까. 0.1m. 40m, 0.1m. 그러면 답은 3번 나오네. 됐나요? 미안해. 방호대상 면허 뭐야? sorry. 이거는 방호벽은 1m에 1.5m 이상의 철근 굴트벽으로 가려놔야 된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20m. 미안해. 이건 40m 그 문제가 아니야. 성수구 문제죠. 그죠? 성수구 문제 이거 기름 분리장치 문제가 아니고 성수구 문제. 성수구 문제는 몇 미터? 20m 이상 거리를 두고 높이 1m, 폭 1.5m의 방호벽. 무슨 벽? 방호벽. 외워주세요. 줄쳐놓으시고 책에 써놓으세요. 방호벽. 물분무 소화 설비의 방호벽은 몇 미터? 20m. 높이 1m, 폭 1.5m의 방호벽을 설치해야 된다. 됐나요? 썼죠? 넘어갑니다. 다 썼나요? 물분무 소화 설비에 적어요. 물분무 소화 설비의 방호벽 기준은 거리 몇 미터? 20m. 폭 1.5. 높이 1m. 높이 1.5, 폭 2.5. 미안해. 높이 1.5, 폭 2.5. 1.5, 2.5 됐나요? 교수님이 헷갈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13번. 물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차고의 배수설비 기준 몇 분의 1? 몇 분의 1. 틀렸죠? 몇 cm? 10cm. 답이 3번인가 보네. 길이 몇 미터마다? 40m. 답이 3번이네. 그죠? 80번. 시작. 아닌 것은 압력 수조에 따른 가압 송수 장치를 사용하는 물분무 장치는 구분하여 설치 아니할 수 없다. 됐나요? 고가 수조, 가압 수조, 내연 기관은 같은데 압력 수조는 안 된다. 됐나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나오면 밑에 내용을 보고 외워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됐죠?
이제 물분무 헤더 그림 보이시나요? 네, 물분무 헤더 A, B, C. 물분무 헤더 이격거리. 물분무는 일반 전기, 일반 화재, 전기 화재, 유지 화재 다 쓸 수 있다 그랬죠? 전기 화재 쓰는데 그래도 물인데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전기에 감전되거나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가 문제가 생기죠. 66K 볼트 얼마예요? 66,000 볼트죠? 몇 미터? 70cm. 18만 2천. 18만 2천 킬로볼트는 얼마? 210m, 2.1m, 210cm. 됐나요? 네, 요거 두 개만 외워주시고요. 66킬로볼트는 몇 미터? 0.7m. 18만 2천 킬로볼트는 2.1m.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물분무 설비 제외 장소. 물을 쓰다 보니까 식용유처럼 아까 몇 도였죠? 최고 온도? 260도였나요? 260도 넘어가면 물이 튄다 그랬죠? 그런데 물분무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설치하면 안 된다. 물과 심하게 반응할 때 안 된다. 고온의 물질에 하면 안 된다. 온도 몇 도? 260도일 때는 물분무 설치를 제외해야 된다. 됐죠? 물분무 설치 대상. 차고 주차장은 얼마? 200스퀘어미터 이상. 전기 발전실은 300. 주차용은 800. 기계식은 20대. 항공기는? 네. 항공기는 우리가 설치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공군에서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해야죠. 요즘 민간 항공기도 있긴 하죠. 네. 그래서 비행장은 무조건 물분무 소화 설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무조건 돼 있다. 문제. 분무 상태를 따라서 물분무 헤드를 분배할 때 부적당한 것은 물분무 헤드는 선회류형, 슬리트형, 충돌형, 척벽형은 있다 없다? 얘는 스프링클러 헤드에만 있습니다. 문제로 나와 있죠? 문제로 나와 있죠? 외우셔야 된다. 책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 안 줬잖아. 선회류형. 됐나요? 네. 요게 충돌형. 얘는 슬리트형. 세 가지입니다. 됐죠? 물분무 헤드. 62번 문제. 시작. 몇 도? 260도. 몇 번? 2번. 물분무 헤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온도? 260도. 외우셨죠? 고압의 전기기에 있는 장소와 물분무 헤드 기준으로 틀린 것은 181은 얼마? 2.1m죠? 아까 방금 외웠죠? 네. 66kg는 몇 미터? 0.7. 180은 200. 2.1m. 요거는 다 외워서 풀기보다는 요 두 가지만 외워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63번 시작. 66kg는 얼마? 70. 182kg는 2.1m. 자, 68번 물분무 안전기준상 기준 몇 도? 소화설비에 대한 경우 틀린 건 물분무 소화설비는 물입절 방사는 다 맞겠고요. 정유 범위가 넓어서 설치하지 끓어 넘치면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물이기 때문에 이 온도가 몇 도였죠? 260도. 주차장에는 설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주차장 아까 몇 미터였죠? 바닥 면적 500.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미안합니다. 800이네. 금방 헷갈렸네. 주차장 얼마? 800. 전기 얼마? 300. 주차장 200이 200. 주차용 건축물이 800이고, 200하고 500하고 헷갈렸어요.
한 번 더 외워야 됩니다. 네, 설치 대상 외워주시고, 이거는, 이 면적들은 실제로 설비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복귀에 해당되는 거죠. 복귀 문제에 나와야 되는데, 굳이 여기 나오니까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외워주긴 해야 됩니다. 주차장에는 설치해야 된다. 주차장에는 물분무 맞고, 통신기기실은 스프링클러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이 답이네, 그죠? 79번. 물분무 헤드 설치를 아니할 수 있는 장소. 물분무 헤드는 물이 있는 곳은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스프링클러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볼까요?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다 물 있는 데네, 그죠? 여기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장소 몇 도? 260도. 보온 한다, 안 한다? 몇 도? 260도면 안 하죠? 답은 다 2번, 3번, 4번은 다 260도 이상이면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식물은, 수족관, 물은 스프링클러에 해당이 되는 거다. 됐죠? 네. 미분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